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은 위험하다,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눈부신 발전과 함께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다니더라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일라이샤의 안전 팩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의 벽면이나 그림을 보시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제가 매달 출장을 가고 있는 이제 중동의 집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재질이나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보시면 정말 많은 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문들도 중동에 있는 여러 이제 문들을 어느 작가가 이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액자인데요. 오늘은 중동을 배경으로 한 안전관리 부분을 살짝 맛보기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동 국가를 얼마나 많이 가보셨나요? 그동안의 중동 국가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유럽이라든지 해안가에 있는 휴양지들을 이제 갈 때 경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한 8, 9년 전에 비해서 지금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아부다비 이런 데들을 가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동은 위험하다, 항상 이제 뉴스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눈부신 발전과 함께 안전한 나라 또는 안전한 도시,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관광지로서의 성장도 굉장히 눈부시게, 어떤 통계를 봤더니 전 세계 그 도시 중에서 성장률 1위가 이제 두바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두바이 시청의 안전보건 담당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다니더라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안전한 도시와 나라가 되면 될수록 관광객들의 유입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본론은 중동에서의 안전관리적 관점의 변화를 잠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까지 올라갔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던 그 시점에 저는 카타르에 그때 당시에 입장권이 없으면 입국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카타르는 도시국가잖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가니까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저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냐, 그 카타르의 차량으로 한 2-3시간 거리였던 이제 사우디 담맘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사우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 왜 월드컵 보러 안 가고 여기서 일하고 있냐, 이제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조성하고 또 관련 인프라들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럽의 많은 본선 진출 이제 국가들이 보이콧을 선언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볼 때 중동에서 이런 안전보건 관점의 변화들이 상당히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있는 이크바라고 하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요. 이크바 포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람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안전교육의 강화, 또 사고 예방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겠다. 그래서 아람코에서 만든 스마트 안전 관점에서 용어가 있는데, 4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스마트 사이트 세이프티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침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동은 굉장히 덥고 온열 질환 환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극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통해서 뭐 추락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그런 하나는 중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한국처럼 큰 어떤 그 이슈화가 안 되고 바로 잠잠해지는 이런 경향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된 기사에서 재밌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을 유치를 했거든요. 월드컵도 유치했고 엑스포도 유치했고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사우디 담맘의 월드컵 경기장을 지금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락 사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가 뜬 거고, 거기에 보면 해당 리더자들 또 관리자들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를 봤을 때 그동안의 중동에서의 특히 건설에서 발생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달라졌구나. 그동안은 많이 이렇게 감추고 가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오픈하고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현상들을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카타르 월드컵 때 상황처럼 경기장을 조성하고 이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개선 조치상, 또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CSDDD처럼 안전보건 관점에, 인권 관점에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동의 국가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분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디펜스하기 위해서 또는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밸류업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관리의 다양한 데이터들, 지표들을 수집하고 이제 관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UAE인데요. 3개월에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UAE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회사들에 대한 ESG 레이팅을 공시를 하는 회사들이나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UAE랑 상관없는 회사들의 정보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ESG 레이팅이 나오면서 그 밑에 어떠한 이제 기준들도 나오냐면, 이 회사는 현재 하이 리스크다, 이 회사는 현재 미들 리스크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업종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 또는 내가 어떤 그 대형 프로젝트를 어떤 회사랑 해야 될지 이런 결정하는 요소에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는 없겠지만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업종에 투자를 했을 때 후보군이 한 3곳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통일선상의 기준에서 거의 공통된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지속 가능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안전보건 점수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안 하면 벌금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사업을 또 정지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현재의 안전보건 관점에서는 환경적 요소보다 상당히 조금 뒤처져 있는 거는 뭐냐면, 환경적 요소는 최근에 많은 기술 개발과 또 기준, 지표들이 개발이 되면서 계측, 측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탄소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다, 스콥 1, 2, 3 관점에서 실제 내가 사용하는 여러 기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촬영을 하는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전력량 대비 탄소를 얼마나 지금 쓰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갈 수 있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량화 될 수 있는 투자나 기술 개발들이 많이 됐지만, 이 안전보건 인권 관점에서는 아직은 정량화 되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보고서라든지 리서치나 아니면 어떤 레이팅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이미 난 후행 지표, 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 안 좋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하고 지금 미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다양한 이런 동적 위험 요인 때문에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를 그래도 예방하기 위해서 10건이 날 수 있는 사고의 어떤 환경에서 5건, 3건이 날 수 있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사망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허용 가능한 뭐 골절이라든지 이런 자상 형태로 이제 줄이는 이런 피해 최소화의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잘 데이터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안전보건 인권을 평가하는 기관 쪽에 디펜스할 수 있고 또 홍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결국은 기업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미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안전이 돈이 되냐, 뭐 안전이 직접적으로 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안전관리, 특히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노력을 검증 가능하게 또는 모니터링 가능하게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그 기업이 어떤 그 수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는 투자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금의 중요한 어떤 대출도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동에서도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